내일 3주 만에 열리는 도심 집회, 과연 폭력으로 치달을지 아닐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오늘 조계사에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백교환 선생이 찾아왔군요. 그런데 쫄지 마. 원래 그런 거야. 백장 좋게 밥 먹어. 조계사 원래 그런 곳이야. 라는 응원의 말을 내놨습니다. 그 장면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그리고 여야 생각이 전혀 다른데 야권에서는 평화중재단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고요. 여당에서는 만약에 법을 어기면 야당 의원도 엄히 다스려야 한다. 체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먼저 한상균 위원장을 위로 방문한 거죠. 조계사를 찾아간 백교환 선생의 장면을 직접 먼저 보겠습니다. 잘 있었어? 기운 내십시오. 함께 응원합니다. 힘내요. 내 말대로 절집이라는 데는 배고픈들이 밥 얻어먹으라고 하는 데가 절집이야. 또 피곤하고 지치들이 잠자리 좀 얻어서 잠 좀 달라고 하는 데가 절집이야. 알았어? 그 배짱 좋게 밥 얻어먹고 배짱 좋게 잠 자라고. 알았지? 한상균 위원장님 힘내십시오. 힘내라, 힘내. 지켜주시면 고개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좀 말고 건강하셔야 합니다. 아, 그래. 한 위원장이 건강해야지. 많이 먹고. 절집에서 쌀 떨어졌다고 그러면 내가 보살이야, 보살. 나한테 전화하라고 그래. 그러면 쌀 한 마리 갖다 줄게. 알았지? 자, 잘 있어. 간다, 할아버지. 예, 건강하십시오. 자, 기자분들 다시 나와주십시오. 원로 제야 인사죠. 백교환 선생, 조계사를 찾았는데 뭔가 단단히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성환 변호사, 어떻습니까? 지금 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한상균 위원장을 대하는 백교환 선생의 마음가짐이라는 게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그 마음은 제가 이해가 하지만은 네. 저걸 과연 텔레비에서 제가 보고 있어야 되는가? 전 네. 국민들이 저 모습을 보고 있어야 되는가? 네. 백교환 선생님은 민주투사로서 전부 다 존경받는 분 아닙니까? 네. 그런 분이 민주화 투쟁을 한 건 좋지만은 범죄 행위를 해가지고 지금 조계사에 숨어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네. 당신 나와서 떳떳하게 나와서 자수해서 처벌받고 다시 민주화 투쟁하자 이런 말은 못할지언정 네. 뭐 공권력을 조롱한 듯한 말을 하면서 조계에서 잘 숨어있고 잘 먹고 잘 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민주화 투쟁을 존경하는 분으로서 할 말씀인지 그리고 저걸 갖다가 그 공권력을 우롱하는 장면을 담은 저 영상이 과연 네. 우리 텔레비로 온 국민 앞에 나가야 되는지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네. 저는 이게 지금 1980년대 무슨 그 뉴스 영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이 백교환 소장 정말 오랜만에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만 마치 1980년대 중반쯤에 한 30년쯤 전에 무슨 민정당사 전관 대학생 학생운동권을 격려하는 듯한 네. 바로 그런 장면 아닌가. 그래서 두 분 다 시대가 얼마나 지금 가고 있고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만큼 정착돼 있는지 이런 걸 모르는지 아니면 무시하고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렇죠. 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 가진 사람은 이제 상대고 적이고 그 존재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굉장히 강한데 자, 다리가 불편한 백교환 선생 부축을 받고 내려옵니다만 네.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 또 조계사가 오늘 몸싸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보수단체 중에 한 곳이 항의 방문을 왔던 것 같은데 그 모습 잠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 연합 회원들이 조계사를 방문한 모습입니다. 네. 예, 오늘 오후 2시 40분쯤인데요. 이 단체 소속 한 10여 명이 조계사에 진입을 시도를 하다가 이 조계사 스님들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네. 이들이 이 조계사를 찾은 이유는 한 가지죠. 한상균 위원장을 끌어내서 경찰에 넘기겠다.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진입을 시도하니까 당연히 이런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스님들이 막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예, 매번 저런 그 어떤 그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키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저 단체 역시 썩 우호적인 여론을 얻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주 만에 1차, 2차 도심 집회가 열리는데 좀 위치를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3주 전 토요일에 있었던 1차 집회 장소인데요. 네, 자, 11월 14일 날 1차 집회 장소는요, 서울광장과 서울역 광장 이렇게 두 군데에서만 집회를 하겠다라고 신고가 돼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가 됐던 것은 광장 밖으로 벗어나서 그 경복궁을 향해서 청와대를 향해서 시가 행진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아주 큰 충돌을 빚었던 거죠. 자, 이런 것 때문에 허가하느냐, 불법이다 해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내일은 좀 장소를 바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차 집회 장소는요, 이 신고 지역이 서울시청 앞에 있는 서울광장에 신고가 돼 있고요. 광화문 광장에서는 문화제를 열기로 했었는데 이게 지금 취소가 되고 이건 취소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네. 전동에서 문화제를 개최하기로 했었는데 이 집회에 합류해서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시작은 그러면 광화문 광장, 서울광장에서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네. 이후에는 네. 집회를 개최한 이후에는 2개 차로를 점거를 하고 이 종로를 지나서 대학로에 있는 서울대 병원 네. 백남기 씨가 입원해 있는 그 병원에서 촛불 집회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무려 3.5km 정도 되는데요. 경찰에서는 약 7천 명이 참여해서 행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벽을 경찰은 내일 세우나요? 일단 청와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차벽을 세우진 않을 것 같아 보이네요. 일단 평화 집회로 개최를 한다고 했으니까 네. 경찰에서는 사전에 차벽을 치는 일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의 사태, 즉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이 방향을 틀어서 네. 청와대 쪽으로 진출을 시도한다거나 하는 네.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네. 경찰 차량 20대를 일단 광화문 일대 배치를 해서 네. 만일 방향을 돌리게 되거나 정해진 범위를 넘어섰을 경우에는 즉각 차벽을 설치하고 진압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성한 변호사께 좀 질문 드릴게요. 그럼 궁금한 것이 내가 이 서울광장하고 서울대학 병원 앞에 대학로에서 내 집회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 걸어가야 되니까 차로를 좀 내주십시오. 요청은 대체로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그거는 그 집회 시위, 네. 예, 시위라는 걸어가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허가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물론 네. 그걸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따르지만은 네. 또 집회 시위를 하는 자유 보장 차원에서 네. 아마 절충적으로 2개 차로만 해가지고 하는 걸 아마 허가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제 조수진 차장께. 일단 야당에서도 굉장히 내일 책임감이 클 것 같아요. 네. 평화 집회를 보장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의원들도 현장에 많이 나올 걸로 예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요, 네. 이 평화적 시위는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된다. 네. 그러면서 평화적 시위를 주최 측에서 계속 요구를 해온 만큼 네. 시위를 허용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오후 3시쯤에 이쪽 광화문 쪽에 있는 시의회 건물 앞에서 모여서 평화라고 새겨진 배지와 머플러를 달고 그리고 이 평화 시위를 지켜본다는 입장인데요. 네.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오늘 제작이 된 이 배지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평화 지킴이에 대한 약속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자, 과연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군요. 조계종 화재위에서 내일 집회 때 평화의 꽃길을 조성하겠다. 자, 어제 한상균 위원장이 꽃과 바람개비로 저항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저런 걸 계획을 염두에 두고 한 말 같네요. 예. 네, 자, 꽃 한 송이. 계속 화재위에서 발표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화쟁위원회에서는 네.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혔던 것처럼 네. 2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평화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중재를 하겠다 이런 제안을 경찰에 여러 차례 제안을 했지만 경찰이 일단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었고요. 하지만 내일 집회 현장에 이 집회가 열리기로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평화적인 상징물, 즉 네. 꽃이라던가 바람개비 이런 것들을 들고 맨 앞에 서서 이 시위대와 경찰 간의 물리적인 충돌을 일단 여러 종교단체 대표들이 막아서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겁니다. 네, 오늘 시민단체 3곳도 연대에서 회견을 했는데 역시 꽃과 바람개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음성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평화 시위를 약속한 장면입니다. 내일 행사에 참여할 모든 분들은 행사가 물리적 충돌로 결과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러저런 불상사가 났을 때 그것이 어떻게 언론에 보도되고 그리고 이후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폭력을 배제할 것이고 그리고 물리적 충돌이 나지 않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자, 그럼 저 말씀은 내일 집회 만약에 폭력이 흐르면 우리들이 과연 국민들 앞에 어떤 모습을 비춰질지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안 하겠다는데 질문 드립니다. 왜 같은 생각을 3주 전에 못했을까요? 지금 네. 여명철 사무총장은 그러니까 11월 14일 날 열렸던 1차 집회 때는 참여했던 그런 단체들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12월 5일 날 2차 민중총궐기를
개최하겠다라고 신고한 그 단체들은 네. 시민사회 500여 개가 참여하고 있는 그런 단체거든요. 네. 거기에는 민노총이 따로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1차 집회 때랑은 성격이 좀 다른 단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건 이제 민주노총이 몰랐던 것은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내일 기대를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집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런데 한상균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요. 서울을 뒤집어 놓겠다고 얘기했다가 꽃과 바람개비를 얘기를 했다가 오늘 다시 투쟁적으로 수위가 좀 바뀌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쪽에서 내부에서 여러 가지 지시와 지령을 내는 듯한 인상이 굉장히 강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14일 1차 민중총궐기로 민중의 분노를 확인했습니다. 10만이 모이니까 세상은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많은 민중의 힘을 보여야 할 때가 됐습니다. 5일 2차 민중총궐기 노예의 삶을 우리 스스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 길에 동지들의 자랑찬 역사의 부름들이 요구됩니다. 동지들 함께 해주십시오. 투쟁!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예. 제가 볼 때 네. 한상균 위원장의 본 마음은 절대로 평화하고 싶은 마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 말에서 노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들을. 노예라는 사람들은 본래 옛날에 그 법의 보호를 못 받던 사람들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자기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무력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요. 네. 그다음 마지막에 투쟁이라 그러면서 손을 내뻗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 한상균 위원장의 본 마음은 네. 평화 시위는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저기 시위를 하면요. 네. 한상균 위원장이 아무리 평화 외쳐도 네. 이 군중심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조그만한 그 동기로 네. 폭력 시위가 촉발되거든요. 그것까지 다 막을 수 있을지 저는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이동혁 차장, 이제 경찰서 네.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상균 위원장이 일단 일요일까지는 조계사에 머물겠다 그랬으니까 내일 시위 현장에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내일 시위 현장에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이고요. 네. 시위가 종료된 이후가 관심사가 될 텐데요. 네. 시위가 끝나면 어쨌든 더 이상 조계사에 머물 명분도 실익도 없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면 어떻게든 경찰에 스스로 투항을 해서 이 전사 희생적인 이미지를 보이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그래서 집회가 끝난 5일 오후 늦게나 아니면 6일 낮에 이렇게 그 언론들의 조명을 받으면서 희생자의 모습으로, 순교자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을 연출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 조계사 안팎에서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의 관측입니다. 네, 한상균 위원장 역시 라디오 인터뷰는 저 조계사 내부에서 했습니다. 마찬가지 메시지입니다. 나는 약자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2천만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는데요. 그 음성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혼자의 몸이 아니라 2천만 노동자의 지금 생존의 문제로 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거치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한 결정이고요. 민주노총도 이번에는 정말 물대포를 쏘면 온몸이 얼더라도 맞을 각오라도 하고 오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엄동설안에 노동계약을 저지하게 몸부림치는지를 진솔하게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기본 방침에 정해져 있고, 이것에 대한 국가 권력의 남용이 법원으로부터 제지된 이런 상황이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차별 소화되는 체류역에 정말 목소리마다도 차단된 차벽에 막혀서 하는, 사실상 시대된 몸부림들이 밧줄로 저항하는 정도였는데, 이것을 전체 폭력으로 확장하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아니었나 좀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차벽에 막혀서 우리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그거를 좀 넘어서려고 했던 몸부림에 지나치지 않았다. 이것을 폭력으로 보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다. 이런 해석을 내놨군요. 지금 네. 저 시청자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지금 그 민노총을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긴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저렇게 물리적인 폭력을 쓰는 바람에 무슨 주장을 했었는지는 다 묻혀버리고, 지금 온통 사회 이슈는 폭력 시위가 또 벌어질 것이냐 아니냐, 이런 논점만 남아있을 뿐이지, 정작 자기들이 시위를 통해서 세상에게 말하고 싶었던 그런 주제들은 완전히 묻혀버렸거든요. 그렇게 묻히게 된 데는 그 집회를 폭력적으로 만든 한상균 위원장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을 알아야 될 겁니다. 네, 2015년 11월 늦가을, 과연 역사는 어떻게 볼까요? 새로운 집회 문화 만드는 그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주장해도 좋습니다. 다만 폭력만은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라는 것 그동안 계속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내일 새로운 날 과연 시작될까요? 역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